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 신고 이후에 부대 상관들 조사 대신 조직적인 회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 당국은 오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방부 감찰단이 가해자 장모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네네.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감찰단이 아니고 검찰단입니다. 예. 예.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감찰은 수사권이 예. 없습니다. 예. 그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지금은 신병 확보를 했다는 건 구인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구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신병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피해자가 피해 호소를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적절히 했으면 사실은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은 소잃고 왜 안 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중사님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군은 2013년도 그 노소령에 의한 오대위 사망 사건도 이와 유사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해서 비난을 받았는데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은 바뀌어도 군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소리가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 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성추행했을 당시에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피해자 앞에서 한 번만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신고를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나 이러면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그 지휘라인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다른 그 상급자에게 얘기했는데 묵살을 당하고 오히려 술자리에 불러내서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된 유가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가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면서 대대장이 신고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피가해자를 빨리 분리하는 게 그렇죠. 수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원칙입니다. 예. 그거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군도. 그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태를 키운 단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군사경찰이나 이런 데 진술을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피해자 분리도 안 된 가해자 분리도 안 된 상황에서 가해자 편을 드는 세력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한 피해자가 전출을 가겠다라고 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전출 가서도 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왕따도 당하고 그랬다면서요. 군 당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군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출을 가게 되면 전출간 부대는 다 소문이 납니다. 뭐 때문에 전출을 했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전출을 감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를 강력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수사 전이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보직해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보충대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아예 부대 밖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후 조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뭐 제가 어젠가요 보도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군에서 조사하지 말고 국방부로 넘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것도요 장관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께서 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그 송영길 대표님의 항의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군이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는 것을 이제는 믿을까? 믿지 않을 것이다. 다 한편이고 다 지휘관들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지금 이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기소 재판 수사가 안 돼요. 예. 그럼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하면 돼요. 예. 특검을 하면은 특검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철저하게 기소, 뭐 재판에서의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이참에 해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신호탄을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는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저는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군내 모든 사건을 특검이 할 수는 없는 건 노릇 아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건은 잘 보십시오. 2014년도에 집단구타에 의해서 사망한 윤희밀령 사건을 군이 축소 은폐하고 수사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 초유의 사태로 경질됐습니다. 최초로 예. 날렸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축소 은폐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사실 군이 죽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이미 가해자는 엄청난 그 성폭력 가해자를 그 변호하는 아주 유명한 승소율 높은 곳을 현임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뭐 모든 사건은 못하더라도 성비 사건이나 내부 부조리 사건이나 뭐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은 특검에 맡겨야 된다. 혹은 멀리 내다보고 민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를 특검을 하고요. 뭐 군사법원이나 군사법 체계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폐지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범죄만 군사법 체계에서 운영하고요. 비군사 범죄, 이런 구타 가혹행위, 성범죄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수사, 기소, 재판하자는 겁니다. 예, 예. 뭐 이거는 뭐 되게 온건한 주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 보니까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다른 전투 비행단 20 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그 군사 경찰인 그 부사관이 예. 여군 숙소를 무단 침입해서 불법 촬영을 하면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현행범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본인이 컴퓨터 PC 같은 걸 보니까 피해자들의 그 이름이 담겨 있는 폴더들이 있었고 예. 그 피해자는 한 1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는 신체 사진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해자를 똑같이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군사경찰이니까 제19 감싸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피가해자 오늘 분리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군 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자가 분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봤는데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고요. 그거는 요청이 없더라도 그렇죠. 가이드라인에 예. 따라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하나만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실식단 문제에 의해서 성비위까지 계속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이 국민들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군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뭐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뭐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를 성추행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조폭도 두목이 잘못하면 입건이 되는데 왜 도대체 우리 군은 조폭보다 못한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군의 인하 단결을 저해했기 때문에 저는 이적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